은서 이모와 하루 동행, 매일의 삶을 회고하고 함께 걸어가는 채널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하시고 함께 살아가요. 무거운 피아노 한 음이 울리고 화면은 어두운 방 안 반쯤 열린 서랍을 비춘다.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노트 하나가 서랍 속에 숨 쉬고 있었거든요. 표지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며느리 일기장이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대로 덮으셨을까요? 아니면 읽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은서 이모와 하루 동행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박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나누려고 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제 손도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했을까요? 며느리가 잘못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질문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며느리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죠. 오후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며느리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고 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진 않았습니다.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청소를 했다가 며느리에게 어머니, 제 물건 손대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서운함으로 돌아온 그 경험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가 박 씨의 손을 문고리 위로 이끌었습니다. 빨래라도 개어둘까? 책상 위 먼지를 닦아줄까? 그냥 뭔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방에 들어가 빨래를 개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하나를 열었죠. 대충 밀어 넣어둔 것들을 정리하려고. 그때 눈에 들어온 낡은 노트.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며느리 일기장이었습니다. 노트를 손에 쥔 박 씨는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읽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께도 솔직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읽으셨겠습니까? 사실 그런 순간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과 호기심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갈등 관계일수록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욕구가 극대화된다고 말하죠. 박 씨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3년 전, 결혼한 지 겨우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제 된장찌개를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숟가락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박 씨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찌개가 싱거워서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던 날. 그런데 며느리는 그 소리를 3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박 씨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일기에는 상처의 기록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명절에 시누이 음식은 맛있다고 하시면서 내 음식은 한 번도 맛있다고 하신 적이 없다. 나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머니 눈에 내가 며느리가 아닌 건가? 또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너 밥은 먹고 다니냐고 하셨다. 남편은 매일 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다. 그 말은 나한테 하는 말 같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내가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는다. 나는 투명인간인가? 아니면 어머니 집에 사는 눈치 없는 손님인가? 라는 기록도 있었죠.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기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부터 이런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오늘 당신 어머니 기일이라고 혼자 조용히 제사를 지내셨다.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어머니도 딸이셨겠구나. 어머니가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프신 것 같다. 계단 내려오실 때 난간을 꽉 잡으신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할까? 싫다고 하실까봐 못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불쌍하다.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나한테 잘 보이고 싶으신 건 아닌데 그 마음이 보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했다. 나는 왜 먼저 말을 못 걸까? 어머니는 왜 먼저 말을 못 거실까? 우리 둘 다 무서운 건지도 모른다. 서로가. 박 씨는 그 페이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고부 갈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부 갈등의 90%는 나쁜 사람이 없는 갈등입니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방식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구조입니다. 박 씨는 행동으로 사랑을 전했고 며느리는 인정과 말로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계속 엇갈린 거죠. 게리 챕맨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이론처럼 서로 다른 방식이 부딪힌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요. 그 인정을 해야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박 씨는 일기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 속에서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읽고 나니 억울함보다 미안함이 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박 씨는 일기장을 서랍에 그대로 넣고 빨래도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펼쳐두었습니다. 자신이 들어왔다는 흔적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돌아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했을 때 박 씨는 평소와 똑같이 TV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TV에서 눈을 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죠. 며느리는 잠시 멈춰서서 네, 어머니라고 답했습니다. 드라마처럼 울거나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놓인 달이었습니다. 박 씨는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하지 못한 말을 했을 뿐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비슷한 사연도 살펴봤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휴대폰 메모장에 시어머니에게 서운했던 일을 기록하면서도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했고, 어떤 시어머니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미안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모두 잘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옳은 방법만이 변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그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박 씨는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처음으로 수고했어 라는 말을 건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누군가와 말 한마디가 막혀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남편이든 아내든 오늘 딱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거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서랍 속에 담겨 있던 3년을 조금은 녹여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읽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눠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